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를 맡게 된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일단 첫 번째 1주차 1교시를 맡게 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책을 펴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PPT만 보면서 따라오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 PPT입니다. 먼저 이제 오리엔테이션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이제 만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시국이 좀 시국이니만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같은 경우는요. 교과목 목표가 본 과목은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간호과정 단계를 이해하고 이거는 이제 간호과정은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간호 실무에서 각 단계를 적용하여 간호 대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과 양질의 간호를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교과목 목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를 보시면 첫 번째 간호과정 각 단계와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제시된 사례에서 간호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기술이 적절한지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전공 기초, 이론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주어진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 대상자의 간호 문제 사정, 진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쓰려고 하는 주 교재는요.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라는 책이고요. 현문사에서 2018년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종순이 이제 쓴 책을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 위주로 모든 슬라이드가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책을 펴서 줄을 끄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 교재는 밑에 아래와 같이 많은 교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요. 평가 방법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2학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30% 그리고 기말고사 30% 그래서 이제 지필고사가 총 60%라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출석 20%저 같은 경우는 출석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하시면 안 되고요.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정이 있으면 저에게 꼭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 출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서류 같은 거를 떼셔가지고 그죠? 과사에 꼭 제출을 하셔야 출석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제는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3명의 교수님과 같이 하기 때문에 과제를 비율적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가져가게 될 거고요. 일단 총 과제는 20%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0%에서 100점 점수가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는 추후에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 수업 시간에 주의사항입니다. 과제는요. 정해진 제출 기한 엄수하지 않을 시에 감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좀 잘 맞춰달라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이제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팀별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팀별 과제가 있기 때문에 팀원별로 참여도를 여러분들이 좀 명시를 해주시면 그걸 보고 조금 팀별 과제에 대해서 점수를 조금 매기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수업 태도는 당연히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는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 사람이 그죠?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적인 대화는 금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교재 미지참 등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간주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어떻게 한다? 네, 감점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재를 꼭 가지고 오시고, 교재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PPT를 모두 학습 게시판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 오셔서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PPT만 있어도 되고 책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재나 PPT 자료는 꼭 가지고 오셔라. 아니면 감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고요. 발표 시간, 그죠? 발표 기술 및 태도. 요런 건 이제 목소리 크기라든지 속도라든지 전달력과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토론 참여도, 토론 같은 경우는 꼭 보면 조별 과제를 시켜보면요. 토론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쭉 보겠죠. 보고 이제 토론 참여도에 좀 기여해서 이제 뭐 감점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보게 될 것 같고, 내용 정확성, 그러니까 발표자의 이해 정도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보고서 제출 기한 엄수하시고 보고서 양식을 반영하시고 이런 좀 근거를 명확하게 하시고, 또 팀원 간의 협력적인 모습 좀 보여주시고 논리적으로 하셔야 되고, 창의성과 완성도를 보고 점수가 나간다라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주차별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가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이제 앞에 부분은 제가 온라인 강의로 하지만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부터 총 14주차까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교수님 두 분이서 나눠서 한단 말이죠. 이제 한 시간은 저와 하고 한 시간은 다른 교수님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 쭉쭉 한번 나누어 봤고요. 1주부터 14주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첫 번째 1교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교시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과 과제 및 평가 방법 설명 및 그리고 뒷부분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첫 번째 1장부터 제가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겠죠? 이제 간호사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한다. 그래서 점땡 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죠? 점땡 위에 있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는 모두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점땡 간호사정 두 번째 점땡은 다른 교수님이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은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맨 첫 번째 장입니다.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를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시간부터는 간호 진단을 그쵸? 3시간에 걸쳐서 하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치셔야 되겠죠? 중간고사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간호 수행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수님이 간호사정과 계획과 평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2주나 뭐 이 정도는 2주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사례 정보 조사지를 나누어 줄 겁니다. 그래서 실습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팀별로 앉아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진행해 보고서를 제출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2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자, 네. 자, 일단 팀별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팀을 나누어서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일단 써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 얼굴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눈과 눈을 저와 마주치면서 팀을 나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인원수는 4-5명이 사실은 가장 적합하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 애가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인원수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요, 좀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2학년이긴 하지만 생각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겠죠?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요. 또 사고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로 좀 섞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남학생들만 있는 팀, 여학생들만 있는 팀 이런 게 아니고 남학생, 여학생 좀 두리두리 섞여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팀에 또 한 번씩 또 복학생들도 조금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볼 예정이고요. 팀 규칙은 이제 모임에 오면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팀별로 왔는데 직직하게 앉아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웃으면서 반갑다 인사하고, 그쵸? 이렇게 눈웃음을 하면서 모임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임 시작 1분 전에 착석을 하시는 거죠. 이제 뭐 팀별로 뭐 팀별 가자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우왕좌왕 우왕좌왕 그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1분 전에는 착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좀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경청이라는 거잖아요. 비판적 사고 수업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남의 의견을 잘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을 잘해야 비판적 사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청하는 기술을 많이 배워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의 기술 나오네요. 그죠?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몸을 틀어줍니다. 틀어주셔야 되죠. 나 막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몸을 틀어주시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셔야 돼요. 눈을 딱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눈을 바라보기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상대방의 미간을 바라보면서 들어주시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필요한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준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너무 공감해서 고개를 너무 위아래 흔들게 되면 또 곤란합니다. 오히려 정신사납다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응이 필요한 부분만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고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의 리액션을 하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너무 과하게 리액션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하면서 말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무릎을 쳐주는 거죠. 하면서 딱 하고 아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재미있게 그죠? 경청을 해주고 재미있게 팀 과제를 좀 꾸려 나가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편견 없는 개방형 질문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좀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비판적 사고를 하시는 의사소통을 하시려면 폐쇄형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을 해 주셔야 되고요. 모임에서 휴대폰은 진동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용은 사실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팀 과제를 할 때 뭔가 찾아야 하고 뭔가 서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휴대폰을 사용을 하라고 저는 권유합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모두 사용을 해야 하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매너 있게 매너 모드 뭡니까? 진동입니다. 그렇죠? 진동으로 해놔라. 모임 중에 막 팀별 과제를 하는데 내가 너무 졸린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계속 뭐 눈이 말똥말똥 하라는 법은 없죠. 졸렸다 이러면 일어서서 좀 들어주는 센스를 가져라. 모임이 끝난 후에 자기 자리 쓰레기는 깨끗이 치우고 가셔야 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지저분하면 곤란하겠죠. 다음 이제 모임이나 할 때 지저분하고 다시 오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치우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면 팀 토의 진행을 위한 반응 질문의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황 첫 번째입니다. 발표자의 말이 옳지 않은 경우, 그래서 누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저 말은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친구들 막 이러죠. 그거 뭔데?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부정적인 그죠?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적절치 못한 반응 나오죠. 그 말씀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난인 거예요. 그죠? 비난한 겁니다. 비판적 사고로 말을 한 게 아니고 비난한 거예요. 바로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조금 배운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개방형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 자, 상황 두 번째입니다. 발표자가 현재 논의와 상관없는 것을 말하는 경우, 어쨌든 이렇게 뭐 어떻게 말하면 뭐 쓸데없는 말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런 반응 많이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지금 진행 중인 논의와 관계 없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인 반응으로는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것을 문제점 목록에서 적어놓고 다시 알아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황 세 번째입니다. 토의가 정제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참 이제 그 경상도 사람들의 좀 특징이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죠? 그래서 적절치 못한 반응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면은 안 되죠. 그죠? 효과적인 반응은 지금까지 뭐를 알아봤는데요. 뭐뭐를 위해 그밖에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해서 계속 대화를 유도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상황 1, 2, 3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예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팀 토의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만나서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저희 경험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또 만나서 저희가 이제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담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죠? 왜냐면 저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면대면으로 여러분과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청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반응을 해 주신단 말이죠. 리액션만 하면 리액션이 따라주고 그러면 사실 수업을 할 때 뭔가 더 많은 경험담이 나오고 더 많은 예시들이 나오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된다,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챕터는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현문사 책을 펴시면 첫 번째에 이렇게 차례가 쭉 나오잖아요. 이 차례 부분에서 간호가정과 비판적 사고에 관련돼서 이 챕터 여기 순서 차례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호가정의 정의와 필요성. 그래서 간호가정이란 뭔지 당연히 아셔야 돼요. 간호가정과 이 과목이 뭐예요? 간호가정과 비판적 사고잖아요. 근데 간호가정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뭔 의미가 있으면 그죠? 맨 처음에 간호가정이 뭔지부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왜 간호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이 수업은 처음부터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간호과정은 뭔지 내가 왜 간호과정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왜 간호과정을 배워야 돼? 이걸 아셔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학습 동기 이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켈러의 학습 동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동기 이론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의 기대와 가치가 있어야만 뭔가 학습이 이어지고 유지가 되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간호과정을 배워야 하느냐? 이걸 한번 듣고 나면 그죠? 기대가 생기고 내가
이래서 간호과정을 배워야 되는구나. 분명한 내 가치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간호과정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호과정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비판적 사고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정의와 그리고 전략적인 기술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거고요. 간호과정이 단계가 5단계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이제 보고 지나가게 될 거고요. 간호과정 사용 시에 좋은 점, 간호과정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과정과 윤리, 그죠? 지식기술 간호, 간호과정의 핵심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량이 챕터가 굉장히 많아요. 장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당연히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제가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펴셨다면요. 2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2페이지. 다른 책 가지고 오신 건 아니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문사 책을 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간호과정의 정의와 필요성입니다. 자, 간호과정이란 뭔데? 그러면 제가 계속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간호과정이 몇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총 5단계입니다.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그렇죠? 총 5단계의 상호 연관성이 있는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체계적이고 어떻다? 역동적인 간호 제공 방법이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과정이란 해서 제가 나눠놨죠. 첫 번째는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간호과정은 5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최대한 어떻게 해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로운 결과를 얻게 해준다. 나쁜 결과 얻게 해준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로운 결과를 얻게 해준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동적이랍니다. 그래서 역동적이라는 거는 순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무조건 이 순서대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순환하는 것이다. 어떻게 거꾸로 가도 되고, 그죠? 왔다 갔다 해도 된다. 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는 한 방에 또는 순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나 어떻게 한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시험에 수정 불가능하다 땡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다? 간호과정은 그죠?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간다 이렇게 되면 시험을 치면 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동적이라는 거 예를 좀 들면 이제 신규 간호사는 진단을 내리기 전에 대상자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충분히 사정을 해야 하죠. 신규 간호사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경력직 간호사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되게 즉시 어떤 진단을 의심한 뒤에 환자를 자세하게 막 사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가기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충분히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간호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또 뭐 찍어서 올린 거라 가지고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렇게 순환적인 과정으로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건 이제 다 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간호과정은요, 인본주의적입니다. 간호과정은 간호를 계획하고 제공할 때 대상자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관심사, 가치,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호사는 몸과 마음, 영혼 모두를 다루면서 각 개인의 건강 문제와 안녕에 영향을 주는 문제와 일상생활 능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인본적으로 인본주의가 뭡니까? 이제 인간적인 모습,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결과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는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록은 굉장히 사실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기록을 필수적으로 잘 해놔야 그죠 결과가 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왜 간호과정을 배워야 하는가? 이 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왜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그죠? 이 간호과정 이게 딱 제목만 들어도 숨 막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간호과정은 간호문제 해결에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간호과정 모르면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돼서 아니면 실습을 나가서 문제 해결 케이스를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케이스. 케이스 이제 말만 들어도 어때요? 죽겠죠. 그죠? 이제 실습을 여러분들 이제 3학년 1학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때부터 실습을 나가시기 시작을 하실 건데 케이스를 이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간호과정을 이제 써보시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환자에게 뭔가 문제 해결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 내 간호과정 안 배우고 갔다. 이러면은 케이스를 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은 업무 중심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사고 중심입니다. 제가 뭐 비판적 사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중심이 되어야만 간호사로서 오늘날의 의료 환경 곳에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적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가까운 뭐 예로 실습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중심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간호 과정을 배워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 대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간호를 해서 간호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간호사의 책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호 과정을 꼭 배워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 과정 아셔야 뭐라고 돼 있어요? 간호사의 책임 확보, 그죠? 법적인 부분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배워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수업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두 번째, 3페이지입니다. 비판적 사고예요. 비판적 사고의 정의입니다. 비판적 사고가 도대체 뭐냐?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가고 또한 간호사가 되어서 아니면 추후에 간호사가 되어서 또 대학원을 가서 비판적 사고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무언가 이제 연구를 한다. 논문을 쓴다. 뭐 이럴 때도 비판적 사고라는 변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비판적 사고가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죠. 비판적 사고의 정의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비판적 사고는요. 면밀하고 계획적이며 결과에 초점을 둔 결과 중심의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판적 사고는요. 임상추론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임상추론, 그죠? 자, 그래서 간호에서 비판적 사고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표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비판적 사고는 목적이 있고 결과지향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상자, 가족과 지역사회 요구에 의해서 추진된다. 간호과정과 과학적 방법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지식, 기술과 경험을 요구한다. 전문직 표준과 윤리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인간성에서 비롯된 문제를 보상할 수 있는 전략을 요구한다. 끊임없는 재평가, 자기수정,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라고 비판적 사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뭐 얘기하고 하는 그런 사고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지식이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지식이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죠? 결과에 초점을 두고 결과 중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비판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판적 사고를 봤는데 그럼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비판적 사고를 정의만 떨렁떨렁 알고 나면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오시나요? 저 아직은 너무나 어렵죠?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체크를 해두셨다가 만나게 되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판적 사고를 하는 방법 나오네요. 간호가정 책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보는 책을 통해서요. 간호 상황의 전후 관계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훈련을 하셔야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호가정에 적용되는 원리와 규칙을 배우고 응용을 하셔야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결론은 열심히 저의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요, 진짜 다른 기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면 몸에 밴니다. 그렇죠? 우리 성향이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속 우리가 계속 쓰다 보니까 그렇죠? 익숙해져서 자기 성향이 몸에 배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비판적 사고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거죠. 자, 요 표를 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4페이지예요. 4페이지인데 자, 4페이지인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데?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가?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크리스트?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떠냐?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네요. 그죠? 그 다음 자신의 한계와 경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마음이 열려 있다. 사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세요. 경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사람 말이 들리죠. 아니면 자기 말만 하겠죠.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굉장히 창조적이고 사전 대책을 강구한다. 융통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고 실수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기꺼이 인내한다. 정말 필요하죠. 인내한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자기 분석적이다. 질문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설명을 요구한다.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시킨다.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본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험도와 이점을 고려한다. 필요시 도움을 청한다. 우선순위를 정한다.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논리를 이용한다.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지 첫인상이 맞는지를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앞쪽. 그리고 제가 이제 뒤쪽에는 이렇게 안 보이네요. 네. 그쵸. 이제 옆에도 여러분들 책의 5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적어 놓진 않았거든요. 더 있는 부분은 사실과 허위를 구별한다. 추론과 사실을 구별한다. 증거 있는 견해를 지지한다. 현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인과관계의 개념을 적용한다.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준비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다. 뭐 이렇게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제가 해놨으니까 이따 같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내가 비판적 사고를 할 때 나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사고를 증진시키느냐라고 표에 하나에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도덕성 발달. 도덕성 발달은 뭐냐? 여러분들 이제 5페이지부터 쭉 나갑니다. 5페이지 있어요? 도덕성 발달은 뭐냐? 성숙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은, 즉, 그쵸? 옳고 그름, 공평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비판적으로 사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페이지입니다. 자, 나이예요. 나이는 어떨 것 같아요?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비판 사고를 잘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고하는 것이 더 나아진다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숙도에 따라서 도덕성이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서 여러분들 딱 보면 아는 거죠. 자, 실화함, 선입견, 편견입니다. 이거는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는 강한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비판적 사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편견을 없애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서적 이해력 같은 경우는 감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서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수용을 해서 잘 귀 기울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 부분이겠죠. 당연히 자신감이 있어야 비판적 사고를 잘 하지 않겠어요. 그쵸?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세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 의사결정, 연구의 원리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 당연히 그래도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입니다. 아까 늘 얘기를 했지만 의사소통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판적 사고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 의사소통할 때 그 경청을 열심히 해주시고 의사소통을 잘해서 대인관계 기술을 길러놔야 된다. 신뢰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습관적인 조기평가요. 습관적인 조기평가. 이거는 이제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고 완벽하며 최신의 것인지 확인하면서 조기 평가를 한다면 수정도 조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 경험 같은 경우. 근데 예를 들면 경력 간호사는 이제 일과 관련된 문제 해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면 또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효과적인 글쓰기, 그 효과적인 읽기와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 그쵸? 이런 것들 상황적 요인에서도 불안, 스트레스, 피로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뭐 위험 요인 인식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리고 관련 요인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사고를 증진시키는 요인과 방해시키는 요인들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의사소통 기술 나오네요. 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8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도록 한다. 그렇겠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해하려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이입하며 듣는다. 그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사용한다. 당신의 생각을 이해시키는 도움이 되는 전략을 사용한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화법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화법 스타일을 익힌다. 나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믿을만하다. 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나타내 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끼쳤거나 부주의나 실수를 했거나 상대를 불쾌하게 했을 때에는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한다.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고 허락을 구한다. 이게 의사소통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비판적 사고의 장애 요인이 되는 습관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죠? 자기 우월적인 사고.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기. 그렇죠. 이런 거는 아니죠.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12페이지거든요. 12페이지 보시면 자기 우월적인 사고 그리고 아무 생각 하지 않는 거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걸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체면 유지. 내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어요. 이럴 때는 너무 그죠? 상심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개선하시면 됩니다. 변환에 대해서 저항 같은 거. 그 수능은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해로운 수능은 피해야 된다는 거. 고정관념이나 자기 기남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의 기술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추측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정을 위해 조직적인 접근 방법을 확인하고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모순, 불일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 증상과 징후를 확인하고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으고 패턴 확인하고 부족한 정보를 확인하고 근거에 기초한 유효한 결론 작성하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결론을 확인하고 기저 원인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평가 및 사조 수정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의 기술을 이제 익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자, 아까 제가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아까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시고 제시한 특성을 확인하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이런 사람인가? 하는데 체크할 게 별로 없다. 이럴 때는 자신이 그런 발전시키고 개선시키고 싶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체크를 해보시고 나는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구나. 지금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인지를 해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이런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인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신의 한계 경향에 대한 민감하고 싶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겸손하고 싶다. 이런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제 모든 슬라이드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문구들이 하나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행복하기는 아주 쉽다. 가진 걸 사랑하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행복은 참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그런 거를 간과하기 마련이죠, 사실. 그래서 난 정말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하고 싶으시면요. 내가 지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사랑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저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이제 쌍둥이란 말이죠. 쌍둥이들이 제가 가진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거를 우리 아이들을 제가 그대로를 사랑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욕심내고 더 잘해 애기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체를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설린대학교 학생들은 제가 정말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 문구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또 간호가정과 비판적 사고를 쭉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 제 수업은 2교시, 그쵸? 2주차, 1교시 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